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재개발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세법이 싹 바뀐다면 와, 이거 세금은 대체 언제 기준으로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런 좀 복잡하지만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분의 11년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2014년에 A주택을 샀어요. 그리고 2020년에 B주택을 하나 더 샀다가 한 6개월 만인 2021년 3월에 팔았네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해 9월에 원래 가지고 있던 A주택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5년에 이 입주권을 팔게 되는 상황이에요. 평범해 보이지만 이 안에 아주 중요한 세금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가장 큰 고민, 그리고 목표는 뭘까요? 네,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이 입주권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문제죠.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확실히 할게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전부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에 나온 공식적인 자료와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계속 나오는 조합원 입주권, 이게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새 아파트 입장권 같은 거예요. 헌집을 내고 나중에 지어질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입장권 자체를 집처럼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첫 번째는 2년 이상 보유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 만약 내가 집을 살 때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는 물론이고 2년 이상 직접 살았어야 합니다. 이 두 개를 다 클리어해야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아,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뭐냐고요? 아마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부가 여기는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좀 관리해야겠다 싶은 곳들을 지정하는 건데요. 예시를 보시면 서울은 거의 다 들어갔었고 부산이나 경기도의 핫한 지역들이 포함됐었죠. 내 집이 여기에 속해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조건이 더 빡빡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바로 세법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거죠.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2021년 법은 이랬어요. 너 집 2개 이상 가지고 있다가 하나만 남았어. 그러면 마지막 남은 집 하나 빼고 다른 집 한 날부터 보유기간 2년, 다시 세. 이게 규칙이었어요. 이 사례에서는 B주택을 판 2021년 3월부터 다시 2년을 채워야 했던 거죠. 그런데 2025년에 법이 바뀝니다. 아니야, 예전에 집 여러 개 있었던 거 상관없어. 그냥 처음부터 그 집 산 날부터 쭉 계산해 줄게. 이렇게요. 계산 시작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자, 이제 상황이 좀 꼬였죠? 그럼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어느 시점에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그 중요한 질문입니다. 집이 입주권으로 바뀐 2021년에 그 빡빡했던 법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입주권을 팔아서 내 손에 돈이 들어온 2025년에 완화된 법을 따라야 할까요?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그야말로 운명의 갈림길인 거죠. 정말 궁금하죠? 과연 국세청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 공식적인 답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 아주 명확하죠? 그러니까 입주권으로 바뀐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양도 시점의 법을 따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건 결국 자산이 내 손을 떠나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바로 그 양도라는 행위가 일어난 순간에 발생하는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의 법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핵심,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파는 날의 법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언제 집을 샀는지, 중간에 법이 몇 번을 바뀌었는지 다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내 세금을 결정하는 건 바로 내가 도장을 찍고 파는 그날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법이라는 게 정말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장기적인 부동산 계획은 혹시 앞으로 또 바뀔지도 모르는 이런 세법의 변화까지도 잘 대비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